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2025년 연구용역 심사위원회를 결정하면서 향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향후 기초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초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과연 기초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2025년 대비 43만 명 늘어난 779만 명에 달하고, 월 연금액도 2025년 34만 2,510원 대비 6,850원 인상된 34만 9,360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2025년 26조 원인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2050년엔 150조 원으로 약 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막고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구조인지 검토해 보자는 것이고, 이는 급증하는 재정 부담과 함께 소득이 적지 않은 일부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재검토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높아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입니다. 최근 고령층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경계선이 올라갔고,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023년에는 94%까지 높아졌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입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 기준이 고령층 빈곤 문제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새로 만 65세가 되는 계층의 경제적 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되면서 이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지급액이 커지면서 기초연금과의 중복,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납부유인 감소 등 제도 간 연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재검토의 주요 내용 및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형평성 논란의 해소입니다. 현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으로는 소득이 적지 않은 고소득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어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둘째, 기존 모형의 오류 가능성 검증입니다. 과거 기초연금 선정 방식의 오류 가능성을 포함하여 현행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셋째, 공정성 및 현실 부합성 확인입니다. 소득 및 재산 산정 공제 규칙 70% 경계선 산출 모델의 현실 부합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넷째,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재산 명의 이전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선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선정 기준선을 말하는데요.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의 분포를 예측해서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선정 기준 금액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에서 오류 가능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바로 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는 단순히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과거 기준 설정 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문제점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번 연구가 중요한 것은 향후 본격화될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방향을 가늠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현재의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소유한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전년도 공시가격, 즉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에서 40% 정도의 기본공제의 효과가 있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특례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추가로 무조건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금,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공제해주고 있으니 10억 원 아파트에 살아도 집이 두 채여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달랑 2천만 원뿐이고, 전세 사는 사람은 보증금의 5%만 기본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기초연금엔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수급 대상을 산정하는 방법만이라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김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의 독소 조항들을 정리해보면, 독소 조항 첫 번째,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주범이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2022년 9월 이전엔 소득 요건이 3,400만 원 이하였지만 9월부터는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만일 재산 요건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간 합산 소득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 소득만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합산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소득의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엔 필요경비 60% 공제에 기본공제 400만 원까지 차감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닐까요? 어차피 국민연금도 일해서 번 돈으로 납부한 건데 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도 최소한 다른 소득만큼이라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소조항 두 번째, 국민연금은 건보료 폭탄의 주범이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50%의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9월 이전의 30%에 비하면 20%나 인상된 금액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세 번째,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이다. 기초연금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2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있고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42.6%를 무조건 공제해주고 이자소득까지도 월 4만원씩 기본공제가 있는데 왜 유독 연금소득에만 기본공제가 없는 걸까요? 따라서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말만 믿지 말고 연기연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독소조항 네 번째,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주범이다. 기초연금엔 세 가지 감액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그런데 다른 감액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2025년 기준 51만 3,76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이 50%까지 감액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악법입니다. 현재 70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악법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월 평균 9만원씩 감액당하고 있고 만일 연기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높아지게 된다면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일 수 있으니까 철저히 계산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독소조항 다섯 번째,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을 모두 생계급여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받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소득하위 7, 8%에 해당하는 최빈곤층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줬다가 다시 뺏는 기초연금 독소 조항은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어르신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